네, 찰칵찰칵 날씨 담기. 먼저 날씨를 담아보려면 초보딱지를 떼어내는 게 좋겠죠. 자, 오늘부터 올림푸스와 함께하는 사진 왕초보 탈출하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겠죠.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이종훈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가 이종훈입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참 성능 좋은 디지털 카메라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 또 근데 그 성능만큼 많이들 활용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사진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강연을 하면서 많은 초보분들을 만나봤는데요. 막상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하면 워낙 다양한 기종이 있어서 선택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카메라를 구입하고 나서는 카메라의 수많은 버튼들과 기호들 때문에 카메라를 다루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의견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쉽고 재밌게 사진의 기초를 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올림푸스와 함께하는 사진 초보 탈출하기 그 첫 번째 시간은 저희가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까요? 네, 오늘은 먼저 카메라 올바르게 선택하기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카메라를 구입하실 때 어떤 카메라를 구입해야 할지 망설이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사촌 동생이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졸업 선물로 사진기를 하나 사주려고 했는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수많은 브랜드에서 수많은 종류의 카메라가 출시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카메라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작고 아담한 크기의 컴팩트 카메라, 그리고 전문가 용도로 많이 활용되는 DSLR 카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팩트 카메라와 DSLR 카메라의 장점을 합쳐놓은 미러리스 카메라가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벌써부터 저는 조금씩 어려워지는데요.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먼저 컴팩트 카메라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컴팩트 카메라는 말 그대로 작은 크기의 카메라들을 말합니다. 대부분 기능이 자동화되어 있어서 다루기 쉽고 간편한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컴팩트 카메라를 똑딱이 카메라라고도 하는데요. 네. 똑딱똑딱 하면서 버튼을 한두 번만 만지면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쓰는 유저들로부터 그런 재미있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똑딱이 카메라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왜 그런 건지 몰랐는데 이유가 참 간단했네요. 네, 컴팩트 카메라 아무래도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 사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갖고 다니기엔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컴팩트 카메라는 그 작은 크기에 많은 기능을 넣다 보니까요. 기능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고 기능적인 한계는 사진의 그 퀄리티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점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컴팩트 카메라와 대조적인 카메라가 바로 우리가 DSLR이라고 부르는 카메라입니다. DSLR 카메라는 비교적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져서 크고 무겁다는 단점이 있지만 컴팩트 카메라에 비교했을 때 사진의 퀄리티는 무척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DSLR 카메라를 전문가용 카메라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네, DSLR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저도 사실 DSLR 카메라를 한 번쯤은 들고 멋있게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성능도 너무 어렵고 또 무겁기도 해서 아직까지는 도전을 못 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직 설명을 안 해주신 미러리스 기종이 저는 기대가 되는데요. 컴팩트 카메라와 DSLR의 장점만 섞어놓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컴팩트 카메라와 비슷한 크기의 작은 크기를 갖고 있고요. 네. DSLR 카메라의 뛰어난 화질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미러리스 혹은 하이브리드라고도 부르는 기종입니다. 이런 미러리스 기종의 가장 큰 장점은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작은 크기와 비교적 가벼운 무게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DSLR급의 뛰어난 화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컴팩트 카메라와 DSLR 카메라의 장점만을 모아놓은 카메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세 가지를 봤는데요. 답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어느 카메라를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네, 그 미러리스 카메라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렌즈 교환이나 관련 액세서리를 통해서 거의 모든 것들을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카메라가 미러리스 카메라인데요. 네, 그 사진을 취미로 즐기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컴팩트 카메라와 DSLR 카메라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미러리스 기종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카메라를 어느 정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선택했다 하더라도 뭐 껐다 켰다 하는 기능 아니면 그냥 대충 셔터만 한번 누르는 기능 이거 외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 사진 왕초보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진 초보를 우리가 탈출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떤 걸 알아야 될까요? 네, 사진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입니다. 네.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막상 이 두 가지를 원하는 대로 다루기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이 두 가지만 좀 잘해도 사진이 어느 정도는 좀 멋있게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좀 들어봤는데요. 막상 사진 찍을 때 활용을 하려면 또 못하겠더라고요. 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조리개는 사진에서 배경이 흐려지는 정도와 관련이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조리개는 F값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카메라에서 F와 숫자로 표기되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가 작아질수록 배경이 흐려지고 반대로 숫자가 커질수록 배경이 선명해집니다. 샘플 사진을 보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사진을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조리개 1.8로 촬영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앞쪽의 과일 중에서 제일 처음에 있는 과일이 가장 선명하고 뒤로 갈수록 점점 흐려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또 맨 뒤쪽에 보이는 물체는 완전히 흐리게 찍혀서 그 형체를 명확히 볼 수 없을 정도죠. 네. 이 상태에서 조리개 숫자를 크게 하고 촬영하면요. 어떠신가요? 네. 이 사진은 조리개 11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사진보다 뒤쪽에 있는 물체가 좀 더 선명하게 보이죠? 네. 두 사진을 함께 보면 더욱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조리개는 배경이 흐려지고 선명해지는 정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네. 자, 조리개 숫자만 바꿨을 뿐인데도 사진으로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럼 책이나 우리가 잡지에서 본 인물 사진 중에 사람은 선명하고 또 배경은 흐릿한 사진들은 모두 다 낮은 조리개 값으로 촬영한 사진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인물 사진에서는 사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낮은 조리개 값으로 설정해서 배경을 흐릿하게 촬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조리개 이야기는 지금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셔터 스피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셔터 스피드는 사진이 찍히는 속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사진 찍을 때는 뭐 찰칵하고 아주 짧고 경쾌한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찰칵하고 이렇게 네. 길게 소리가 나기도 하잖아요. 네, 정확히 들으셨습니다. 네. 셔터 속도는 말씀하신 대로 찰칵하고 짧고 경쾌한 소리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찰칵하고 아주 긴 소리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 찍히는 속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 사진을 함께 보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천천히 움직이는 차들을 30분의 1초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동차의 속도보다 셔터 스피드가 좀 더 빨랐기 때문에 차가 마치 멈춰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표현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같은 장소에서 셔터 속도를 20초로 설정하고 촬영한 사진입니다. 사진이 찍히는 20초 동안 자동차들이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자동차가 남긴 궤적만 사진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아, 저는요, 이 조리개에 의한 차이도 참 신기한데 셔터 속도에 따른 차이도 참 굉장한 것 같아요. 네.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인물 사진에서는 조리개에 의한 배경 흐림 효과가 가장 눈에 띄고요. 풍경 사진에서는 셔터 스피드에 의한 피사체 표현이 눈에 가장 크게 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를 이용한 사진 촬영에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요. 셔터 속도를 느리게 설정하고 촬영하실 때 사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삼각대를 활용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조리개는 사진의 배경이 흐려지는 정도를 결정하고요. 셔터 속도는 피사체가 표현되는 방법을 결정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아쉽지만 오늘 마칠 시간 벌써 됐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 한 번 더 연습하시면 조금 더 자신 있게 사진 촬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양한 카메라 광자 정보 확인하시려면 올림푸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종은 작가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